여러분, 제가 오래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8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르러 또 다른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람을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은 의외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도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느 순간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순이 지나고 이른이 가까워질 무렵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시간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만났던 어른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늙어 보아야 인생을 안다. 그때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에 우리는 늘 앞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많이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인생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경쟁도, 욕심도, 성공도 조금씩 의미가 달라집니다. 대신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조용히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편안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조건 위에서 가능해집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어야 하고 집이 불편하면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며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사람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속물처럼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를 더 솔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히 생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노년의 삶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자식들을 모두 공부시켜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른이 넘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마음에 걸렸고 집이 낡아 불편해졌지만 수리비가 걱정되어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몸이 약해지니까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오래도록 무거웠습니다. 그분의 말 속에는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년의 삶이 가진 깊은 현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욕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경쟁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삶이 마지막까지 조용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작은 버팀목일 뿐입니다. 아플 때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불편할 때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며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여유는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삶이 너무 궁핍해지면 사람의 마음도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돈이 더 중요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큰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 앞에서 망설였고 어떤 분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혼자 고민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들과의 약속을 포기하며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돈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지만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 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다, 바로 그거였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돈이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가 길게 펼쳐져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도 내일이 있고 내년에 다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불편한 집에서도 참고 살고 몸이 아파도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버팁니다. 그때에 우리는 시간이라는 큰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조금씩 휘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예전보다 더 가빠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속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몸은 천천히 늙어가지만 세월은 여전히 빠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삶이 조금 거칠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잠을 덜 자도 다음날 일을 할 수 있고 몸이 아파도 억지로 일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무시하기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통증이 며칠씩 계속되고 하루 종일 피로가 몸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이 넘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그냥 버티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버틴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하루가 길어지고 작은 불편함 하나도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 단순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섬세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의 삶이 거친 파도 위를 달리는 배와 같다면 노년의 삶은 조용한 호수 위를 떠있는 작은 배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는 작은 안정이 중요합니다. 큰 성공이나 화려한 성취보다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이 더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마음속에 하나둘씩 생겨납니다. 이런 걱정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조용히 통장을 열어본다고 합니다. 남은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기도 하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갈 수 있을지 혼자서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은 결코 욕심 많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돈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순간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 돈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돈은 더 이상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안정시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아플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여유, 집이 불편하면 조금 더 편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여유,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유, 이런 작은 여유들이 모여 사람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쌓여 노년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느냐보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고도 마지막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부를 이루지 못했지만 조용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작은 준비와 작은 여유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그것은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뒤에는 언제나 조용한 고민 하나가 따라옵니다.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지는 질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질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현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해 말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마음 편히 잠을 자는 것, 누군가를 만나 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용히 이어질 때 사람의 노년은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을 지키는 데에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음 이야기를 이해할 준비가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선택과 깊이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삶에서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여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힘들면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있고,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참고 버티며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언제든지 다른 길을 고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이른이 가까워질 무렵이 되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선택의 폭이 서서히 좁아집니다.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돈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난했지만 몸이 건강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눈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하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수술만 하면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좋은 렌즈를 넣으면 수술 후에 안경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 훨씬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수술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안경을 써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더 아쉽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어떤 집에서 살지, 어떤 사람을 만나며 살아갈지 스스로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실적인 조건이 바로 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은 안정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느끼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우울함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참으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무릎이 아프면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편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입니다. 젊을 때는 그 집이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무릎이 약해지자 계단을 오르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분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불편해도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노년의 삶에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열쇠와 같습니다. 그 열쇠가 있을 때 사람은 상황에 맞게 삶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가 없으면 사람은 환경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돈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실적인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 병원을 갈 수 없다면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집이 불편한데도 바꿀 수 없다면 사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돈을 욕심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때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돈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생각보다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불편하면 조금 더 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삶에서 돈이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몸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다리와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길이 어느 순간부터 길게 느껴집니다. 계단 몇 층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가빠지고 무릎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특별한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월이 몸에 남긴 흔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장만한 집이었고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평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집은 그분에게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생의 기억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집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을 여러 층 올라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힘든 정도였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단은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날에는 집을 나가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날에도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오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계단이 먼저 생각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작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집의 위치나 구조 같은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과 가까운지 교통이 편리한지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집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계단이 많은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병원과 가까운지 같은 것들이 삶의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만약 그 어르신에게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었고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집에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계단이 힘들어도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안전을 지켜주는 환경이 됩니다. 미끄럽지 않은 욕실, 따뜻한 난방,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 같은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겨울이 되면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집에서는 난방을 마음껏 켤 수 있습니다.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난방비가 부담되어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겨울을 보냅니다.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더운 날에 에어컨을 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전기 요금이 걱정되어 선풍기만 켜고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년의 삶에서 편안함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뜻한 방 하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 몸이 불편할 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집 구조 같은 것들이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함은 참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참는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작은 불편함도 크게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통증을 참으며 보내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환경을 바꾸는 데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도, 안전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노년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마지막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화려한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몸이 불편할 때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 편히 쉬고 따뜻하게 잠을 자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 돈의 의미는 점점 더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환경을 만드는 힘입니다. 집이 너무 낡아 불편해졌을 때 조금 고칠 수 있는 여유, 몸이 약해졌을 때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인 준비가 주는 힘입니다. 결국 노년의 삶은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곳에 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작은 조건들, 그리고 그 조건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준비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이다. 젊을 때는 이 믿음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병원에 갈 일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걸려도 며칠 지나면 낫고 조금 무리를 해도 몸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건강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싶다고 해서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조금씩 변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작은 증상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되기도 합니다.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혈당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소화가 예전 같지 않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는 날도 많아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이 약해질수록 돈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값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에 드는 비용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고 약도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니 영양제도 필요했고 병원에 오가는 교통비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돈이 이렇게 필요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나 치료가 있어도 비용이 먼저 떠오릅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치료가 꼭 필요한지 조금 더 참아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상황에서 경제적인 걱정까지 함께 생기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은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면 회복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비용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며칠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이 아프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돈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미루지 않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치아가 아파도
치료를 미루기도 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보청기가 필요해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삶의 편안함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잘 씹을 수 있어야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고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이상이 있을 때 미리 치료를 받으면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은 언제나 치료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호를 더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 때 몸도 조금 더 안정됩니다. 반대로 걱정이 많아지면 몸도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마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조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 내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정감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몇 년 동안 다시 노력하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실패는 때로 경험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60을 넘기고 70을 향해 갈 때쯤이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결정을 내릴 때도 더 오래 고민하게 되고 위험을 피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65에 회사를 떠난 뒤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가게를 꾸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줄어들면서 매달 적자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그분은 몇 년 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난 뒤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였다면 다시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힘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노년의 삶이 가진 또 다른 현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을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돈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큰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노년의 삶에서는 돈을 벌기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돈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작은 차이가 삶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나 투자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하거나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돈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좋은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돕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의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자식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에서는 그 결정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라면 다시 돈을 모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을 돕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자식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부모가 어려움에 빠지면 자식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앞을 보며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 뒤를 돌아보며 삶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무엇이 소중했는지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남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큰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큰 부를 꿈꾸기보다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결국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기대를 합니다. 바로 연금이 어느 정도 삶을 지탱해 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고 보험료를 내며 살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언젠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고 생활비가 얼마 필요할지 머릿속으로 조용히 따져보기도 합니다. 처음 계산해 보면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분명 마음을 안정시키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돈을 받으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활비라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먼저 나가는 것은 늘 비슷합니다. 집관리비가 있고 통신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보험료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매달 꾸준히 빠져나갑니다. 남는 돈으로 식비를 쓰고 필요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금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여유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분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거의 고정된 지출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남는 돈은 많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노년의 삶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집에서 오래 사용하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나기도 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 낡아 교체해야 하는 날도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은 계획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비용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 가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의 장례식에 조문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한 달에 몇 번씩 겹치게 되면 지출이 적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갑 사정이 먼저 떠오른다고 말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것이 부담스러워 약속을 미루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경제적인 이유로 줄어든다는 것은 참 아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연금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매달 기본적인 생활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삶에는 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집을 수리해야 하는 날도 있고 몸이 아파 병원을 더 자주 가야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연금 외에도 작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여유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의 생활비 정도라도 따로 준비되어 있다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안정될 때 삶을 더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인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큰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기보다 조용하고 안정된 하루를 바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필요할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것, 친구와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여유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작은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은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러나 그 기둥만으로 집 전체를 지탱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여유가 함께 있을 때 그 집은 더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마음 편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가장 조심스러워지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보호합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빠지면 부모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밤을 새워 일을 하면서도 자식의 학비를 마련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자식의 미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가 가족의 중심이었고 자식들은 그 보호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계의 모습도 조금씩 바뀝니다. 자식은 성장하고 자신의 가정을 이루며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는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조금씩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누구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흐름 속에서 관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심스러움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던 일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조언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분은 말을 아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생활비를 자식에게 조금씩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멈춘다고 말입니다. 혹시 내 말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혹시 괜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했을 말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인간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의존이 생기면 관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을 때 마음속에 작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삶에서 경제적인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큰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말합니다. 그 정도의 준비가 있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인 책임까지 함께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관계는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명절에 함께 식사를 하고 가끔 여행을 가기도 하며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의존이 깊어지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지고 자식은 부모를 더 걱정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부모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으면 자식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를 걱정하기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돈은 바로 이런 관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준비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자식은 부모를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역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생각보다 큰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이 노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돈을 자존심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립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기반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순간, 그리고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따뜻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노년의 삶을 조금 더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조용한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장 오래 남는 감정 가운데 하나는 가족에 대한 마음입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이 대신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조금 뒤로 미루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의 학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사고 싶었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도 합니다. 부모에게는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웃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모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까지 도와주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강하지만 자신의 삶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큰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사업이 어려워졌고 자식은 다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고민 끝에 또다시 돈을 내어 주었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업은 다시 어려워졌고 자식의 빚은 늘어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결국 평생 모아두었던 돈의 대부분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제게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내 삶을 지킬 생각도 함께 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랑이 때로는 부모를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에서는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시 돈을 모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번 큰 돈이 나가면 다시 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문제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움에도 한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주면 결국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오히려 자식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족 전체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어려움에 빠지면 자식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돕기 위해 다시 부담을 또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위한 또 다른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식을 도울 때는 마음속으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첫째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둘째는 그 도움을 주었을 때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결정을 조금 더 차분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움을 줄 때 마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식을 돕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을 빌려주는 돈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주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아야 한다는 기대가 있으면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돈이 없어도 자신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자식을 더 오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오래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그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면 자식도 마음 편히 부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더 따뜻한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돈이나 성공보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관계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지혜도 함께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지키면서 자식을 사랑할 때 그 관계는 더 편안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삶에서 조용히 커지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는 이 감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만나고 집에서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가 바쁘게 흘러가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틈조차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어 바쁘게 살아갑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거나 건강이 약해져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조용한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왔던 삶이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속에 낯선 감정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날이 생기기도 하고 저녁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귀했다고 말입니다. 바쁜 일 속에서 잠깐의 휴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나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끔 누군가와 이야기할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노년의 삶에서 사람과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 차 한 잔을 마시려 해도 카페에 가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문화강좌에 참여하거나 취미활동을 시작하려 해도 일정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작은 활동들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생각도 점점 좁아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년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오래 지속되면 마음이 점점 지치고 삶의 의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오래된 친구와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좋습니다.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누군가와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약속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식사 한 번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커피 한 잔 값도 신경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미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사람과의 만남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돈을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차 한잔 나누는 여유,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모여 삶의 온기를 만들어 줍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어떤 물건을 가졌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 웃었던 순간 마음을 나누었던 대화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관계를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집안에만 머물기보다 가끔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꼭 큰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공원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순간이 마음을 다시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삶에서 돈이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개들이 모여 삶의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직장으로 향하고 하루 종일 바쁜 일을 처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 시절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하루의 흐름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해야 할 일이 줄어들고 바쁘게 움직일 이유도 많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유가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던 삶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해야 할 일이 특별히 떠오르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너무 짧았다고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항상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니 하루가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노년의 삶에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움직이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마음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아무 활동도 없이 시간을 보내면 마음도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하루를 채우는 작은 활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인사를 나누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하루가 조금 더 밝게 시작됩니다. 이런 작은 만남들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미를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글씨를 쓰기도 하고 노래를 배우는 모임에 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도 현실적인 조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미를 배우려면 수업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모임에 참여하려면 회비가 있기도 합니다. 작은 비용이지만 그것이 부담이 되면 시작을 망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돈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때 더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움직이고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삶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0이 넘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삶의 활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활동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활동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생각이 활발해집니다.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삶의 만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삶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보내기보다 작은 활동으로 채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필요합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사람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가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활동 속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마음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삶의 기쁨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삶에서 작은 활동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기회를 만나면 먼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든 해보고 싶고 조금 위험해 보여도 가능성을 믿으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 시절에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으로 들어서면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잃으면 다시 채우기 어려운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투자나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 좋은 기회를 소개해 준다고 말하기도 하고 전화로 돈을 불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 조심스럽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땀 흘리며 일한 시간의 결과이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 아껴 모은 삶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잘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남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기나 투자 유혹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주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원금은 안전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쉽게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좋은 조건을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판단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좋은 투자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작은 돈부터 시작해보자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약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마음이 놓였고 조금 더 큰 돈을 넣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고 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돈을 맡겼던 가족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노년의 삶에서 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일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다릅니다. 다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무엇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돈을 늘리는 방법을 찾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큰 수익을 약속하는 이야기보다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혼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보면 판단이 좁아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상황을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과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금융 환경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부모가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하려 하기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돈을 크게 늘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앞으로의 시간을 지탱해 줄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반이 안정되어 있을 때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안정된 마음입니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 불안 속에서 살아가기보다 지금의 삶을 평온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욕심보다 신중함이 더 큰 힘이 된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곧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젊을 때는 수명이라는 말을 크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시간은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은 언제나 앞으로 열려있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간의 흐름이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해가 바뀌는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한 해 한 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게 될 것인지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비슷한 나이였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걷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삶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분은 수술을 미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계속 참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보니 밖에 나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고 공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몸의 불편함이 삶의 범위를 점점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수영장에 가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나이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삶의 질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몸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선택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실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 몸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눈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잘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치료를 받아 다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본적인 즐거움을 지키는 일입니다.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사람의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으며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작은 편안함들이 모여 하루의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집이 따뜻하면 몸이 덜 아프고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있으면 하루가 훨씬 편안합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면 넘어질 걱정이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환경들이 노년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년의 돈은 수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한 욕심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아플 때 치료를 받고 불편할 때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며 하고 싶은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고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돈을 단순한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을 지켜주는 작은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을 때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단순히 돈이 중요하다는 말로만 들렸다면 그것은 제가 전하고 싶은 뜻의 절반만 전달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젊을 때는 큰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을 안정시키는 것은 오히려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오늘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습관을 시작하느냐가 몇 년 뒤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몇 가지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고 어려운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누구나 천천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자신의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은행에 조금씩 돈을 나누어 두고 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던 통장도 있고 잊고 지내던 계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모든 통장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에 간단히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금이 얼마인지, 적금이 있는지,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마음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막연한 걱정보다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지출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가계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동안 무엇에 돈을 썼는지 간단히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병원에 얼마를 썼는지, 식사에 얼마를 썼는지, 작은 물건을 사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간단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신이 어떤 곳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필요한 지출을 조금씩 줄여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날도 있고 집에서 수리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여유를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모아서 몇 달 생활비 정도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평소 생활비와 분리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돈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 때문에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기보다 그냥 주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그 돈이 없어도 자신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까지 줄여버리면 삶이 점점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안에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투자나 돈을 불려준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좋은 조건처럼 들리는 이야기는 대부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가족과 상의하고 천천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건강이 허락한다면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큰 수입을 얻기 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일을 하면 몸이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의 리듬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일입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살펴보고 작은 이상이 있을 때 미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병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특별한 재테크 방법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있는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몇 달 뒤, 몇 년 뒤의 삶은 분명히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다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조금 늦은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는 늦었다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언제나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더 모아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신중하게 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을 조금 더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반드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켜가느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평온하게 살아가고 어떤 분은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삶을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잘 사용하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품기보다 지금 가진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작은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노년의 삶을 안정시키는 가장 큰 기둥이 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는 돈보다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젊을 때는 일과 성공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많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
이런 관계들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돈은 잃었다가 다시 모을 수도 있지만 사람과의 마음은 한번 멀어지면 다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는 세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시간과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가족을 위해 애쓴 날들도 있고 어려움을 견디며 버텨온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쌓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그 의미를 조금 더 편안하게 지켜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끝까지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불편할 때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친구와 차를 마시며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그런 작은 여유들이 삶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돈을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훨씬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인생의 길은 조금 더 천천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외롭거나 두려운 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작은 습관을 지켜나간다면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평온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돈은 욕심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너무 걱정 속에서 보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긴 세월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조금 더 당당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